인간가방서 15조 2차시 공부합시다. 마지막 수업입니다. 김은희 선생의 낙태 정당화에 관한 두 기존 모델 중요한 것만 보도록 합시다. 낙태 논쟁은 흔히 태아는 어느 시점부터 인간이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혹은 그럼 태아는 과연 인간인가 이런 인간임의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주된 쟁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떤 입장을 취해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사형제도의 문제처럼, 그 다음에 또 뭐 안락사의 문제가 그런 것처럼 이 낙태 합법화의 문제도 참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아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문제예요. 결국 이제 뭐겠어요?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 생명에 대한 박탈, 뭐 이런 걸 주장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의 어떤 현실적 그런 측면에서 낙태를 이제 좀 지지하기도 하고 그러죠. 자, 어쨌든 제이 톰슨이 낙태 옹호론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여자가 태아가 인간이라고 전제하더라도 낙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런 논변을 이제 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낙태 문제를 여성의 권리 대 태아의 권리, 생명권 이런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했는데, 이 글에 글쓴이 김은희 교수는 태아를 사람으로 가정할 경우 낙태는 언제나 정당화되지 않겠다. 태아가 사람이라면 낙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 김은희 선생은 인간임 여부 기준과 여성의 권리 기준이 같이 고려된 이제 하나의 모델을 뭐 대안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낙태 반대하는 거예요, 이 글은. 아까 1차에서 봤던 것은 현실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성의 어떤 결정권, 그런 권리의 문제에서 이 김은희 선생의 글은 이제 생명권의 박탈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낙태 문제를 살피고 있는 글입니다. 톰슨 논변의 문제점이 무슨 얘기인가 좀 볼까요? 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태아가 인간이라고 전제해도 낙태가 정당화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유비 추론으로서 이제 비슷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컨대 자 이제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나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더라.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눈을 떠봤더니 죽어가던 바이올리니스트는 나와 연결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음악 협회 회원들이 나를 납치해서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와 연결돼 이제 침대에 눕혀놨더라 이런 얘기죠. 9개월 정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침대에서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가정하는 거, 이때 이 바이올리니스트와의 연결선을 끊는 것이 부당한가? 어떻게 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 연결되었는데, 제이 톰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부당한가요? 부당하지 않지요. 그치요? 부당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동의 없이 남의 몸을 사용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이제 유비추론이에요. 이랬으니까 저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유비추론이라고 합니다. 유비추론, 유비추리, 줄여서 유비. 삼국지의 유비, 뭐 장비, 관우가 아니고 유비. 자, 나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유명한 이제 헨리 폰다가
헨리 폰다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기만 하면, 뭐 헨리 폰다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안젤리나 졸리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어쨌든 뭐 유명한 이 세계적인 배우가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소망은 뭐겠어요. 헨리 폰다가 됐든 뭐 안젤리나 졸리가 됐든 누가 됐든 멀리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 이마에 손을 얹어갖고 내 생명을 구해줬으면 하고 우리는 당연히 원하겠죠. 그러나 내가 그에게 그렇게 강요할 권리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서 헨리 폰다가 와서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면 엄청나게 나는 이제 고맙고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헨리 폰다 역시 매우 훌륭한 그런 일을 한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헨리 폰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 멀리서 와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헨리 폰다를 비난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누군가요? 제이 톰슨이, 예, 낙태 옹으로는 제이 톰슨. 제이 톰슨이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당하게 납치돼서 뭐 바이올리니스트와 이렇게 끈이 연결돼 있다. 근데 그걸 내가 끊는 것이 부당한가? 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임신의 상태인 경우에 이제 그 낙태 그 끈을 끊는 경우에, 이것이 부당한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인데 라고 이렇게 유비추론으로 그 낙태를 옹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헨리 폰다가 와서 내 이마에 손을 얹어주면 내가 이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내가 살 수 있겠지만, 그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비난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유비를 통해서 이제 낙태를 옹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김은희 선생은 이 글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제이 톰슨의 논리를 논박해요, 비판해요. 봅시다. 어떻게 이제 하냐면, 사실은 굉장히 논증적인 그런 이제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 위주로 우리는 봅시다. 먼저 이제 톰슨의 유비와 나의 유비, 그러니까 여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비 추론이 임신부와 태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나타내고 있는가, 비유가 올바른 적절한 비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태아를 나의 방에 내 던져진 어떤 이라고 유비해 보자. 그는 나에게 심한 불편을 끼치며 나의 재산을 축내며 내 방에 기거한다. 내 방에 내 던져진 어떠니? 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내 방에 내 동의도 없이 불쑥 누군가가 들어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누군가 내 방에 와서 같이 좀 살자고 하면 엄청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내 재산도 축나고, 그도 나에게 해를 나쁜 의도는 없지만 어쨌든 좀 그만 나가주라 해도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제 김원희 선생의 유비가 이거예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가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그를 산산조각 내어서 진공 청소기로 흡입해서 폐기할 수 있겠는가? 결국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태아가, 여성의 이제 그 임신 상태에서 태아가 있다. 그럼 태아가 여성의 생명을 해치진 않겠지 일단. 일단 생명 위협을 가지는 않고. 근데 이제 내 방에, 그러니까 여성의 모태에서 이제 기거하고 점점 성장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그가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태아를 산산조각 내어서, 즉 낙태를 말하는 거예요. 진공청소기로 흡입해서 폐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의 직관은 이제 우리는 보통 그럴 수는 없지라고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동의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말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비든 사실은 이 김은희 선생의 이런 유비도 매우 주관적인 것이에요. 어쨌든 톰슨의 유비와 나의 유비는, 나는 이제 김은희 선생입니다. 둘 다 직관에 호소한 결론, 직관.
직관의 호소한 결론을 이끌어냈다. 근데 그 양 결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알겠죠? 낙태 가능하다. 낙태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래서 두 유비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톰슨에 의해서 태아에 해당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헬리폰다의 손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경우에 그들은 죽어가는 이들이었다. 죽어가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연스러운 진행은 죽어감이라. 죽어감. 다른 한편 즉 김은희 선생의 유비는 얘는 내 방에 던져진 사람은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태아가 그러죠. 태아가 죽어가는 게 아니죠. 제일 앞에 내가 2차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뇌 활동 알겠죠. 뇌 활동 뇌사는 죽어가는 상태지만 아이는 이제 뇌 활동을 시작한 아이는 점점 성장하겠죠. 살아가겠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적절한 유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 논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과 본성 수업에서 논증의 구조까지 머리 아프게 뭐 다 이해하거나 그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14주차에 내가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를 내줬고 여러분은 지금 다 제출했을 것이니까 15주차는 그냥 마무리하는 것으로 듣고 이제 과제도 뭐 과제방 보긴 보세요. 하여튼 15주 한 학기 수업을 우리 인간과 본성 한 학기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해서 섭섭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뭐 교수 중간 평가 수업 중간 평가를 너무나 그 낮게 주는 바람에 사실은 여러모로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그 의미가 있는 수업의 내용을 만들고 전달하고 소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평가를 여러분은 그런 권리가 있어요. 당연히 권리가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그 교수 평가를 아주 매우 인색하게 하면 이 과목 수업 없어져요. 그런 걸 좀 두루두루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기말 평가에서 자, 어쨌든 이 이제 그 제이 톰슨이라든가 김은희 선생의 이 유비들을 통해서 낙태에 대한 어떤 옹호 또는 낙태에 대한 부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하다 말았네. 15주차에는 전체적인 한 학기 소감 여러분이 그 간략하게 써놓는 거 이것으로 15주차 그 과제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학교에서도 뭐 그럴 수 다른 수업에서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제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만날지 모르죠. 늘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점을 좀 놓치지 않고 유념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넘어가면 이 김은희 선생은 그래서 낙태 허용 여부의 기준과 내용 이게 좀 재밌어요. 보면 여기 이제 나름대로 어떤 낙태 허용의 기준 모델을 만들었어요. 잘 봅시다. 낙태 이유가 이제 여성의 생명권의 문제, 여성의 기본권의 문제, 여성의 편의. 편의란 뭐 내 마음대로 그죠. 내 마음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인가 아닌가 태아가 인간이 시점, 인간이 아닌 시점. 그래서 이렇게 1, 2, 3, 4, 5, 6 잘 봅시다. 자, 4, 5, 6은 뭐예요? 인간이 일단 4, 5, 6은 인간이 아닌 시점을 말하죠. 그러니까 낙태는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알겠죠? 여기도 이제 이 김원희 선생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4, 5, 6은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 해당한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낙태가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몇 주부터 몇 주부터 2주? 4주?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걸 내가 체크를 못했네요. 밑에 나왔네.
태아는 수정이요 8주 되는 걸 지칭하더라 뭐 이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8주 8주 8주면 2달인데 8, 그러니까 태아가 8주 미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아닌 시점이라는 것은 8주 그런가요? 하여튼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몇 주를 이렇게 태아로 보고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어쨌든 뭐 이 글에 의하면 일단 8주 미만인 경우에는 상관없다,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 1, 2, 3이겠네요. 1, 2, 3 봅시다. 1은 인간으로 간주되는 태아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인간인데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뭐 그 일테면 소위 그 자리를 잘못 잡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할 때 사실 예전에는 출산하면서 그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면 안 될 테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을 때 태아가 인간이 하더라도 임신부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경우에 낙태는 허용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가 가장 논란거리가 많은 경우다. 여기 두 번째. 자, 인간의 시점 8주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성의 기본권, 그러니까 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기본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알겠죠? 인간인데 8주가 넘었는데 여성의 생명권을 위협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랬고, 근데 여성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그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내가 이 아이의 출산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글쓴이 김원희 선생은 당연히 반대겠죠. 봅시다. 여성의 기본적 권리에는 임신부의 기본적 자유,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 자존감 등등 여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성의 권리로서 이제 낙태를 하고자 할 때 허용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뭐 아이를 키울 그다음에 이제 뭐 강간에 임신을 했거나 동의한 상태의 성관계에서 했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이건 여성의 기본권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도 그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그다음 아이를 키울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능력이 전혀 없는 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이 경우는 톰슨 같은 경우는 태아가 사람이라고 전제할지라도 이런 낙태 이유는 여성의 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제 톰슨의 이런 주장에 동의해요. 근데 이제 이 김은지 선생은 태아가 사람인 경우에 근데 그 자연스러운 진행 상태가 살아있으면 태아를 죽일 수는 없다는 이런 결론, 굉장히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논리, 철학, 당위. 근데 이제 늘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사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는 이는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낙태를 허용할 수 없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김은지 선생은 이 2번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요 1, 4, 5, 6은 허용하고 2번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 다음 페이지에 뭘 봤습니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임신 중에서 강간의 경우, 그래서 임신을 한 경우도 여성의 기본적 권리로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톰슨 같은 경우는 말하지만 이 김원지 선생은 이것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 논리적인 어떤 정합성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매우 비현실적인 것이죠. 실제로 보자보건법에 그 강간 등의 경우에 이제 임신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제한적으로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세요. 자, 그 강간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야 합법적인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료기관에 가서 그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경찰관서에 방문을 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아야 낙태 수술이 가능해요. 그러면 아주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실제로 성폭행의 경우에 그 사건화되는 것이 약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9 정도는 이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드러냈을 때 받는 사회적 어떤 비난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직장 생활의 곤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은 이런 가부장제가 강한 그런 사회일수록 여성에 대한 비난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제 불법 시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을 상할 수도 있고 죄책감의 어떤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를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을 염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김원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번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글에 있어서 논리적 정합성은 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는 옳은 그런 주장일지 모르지만 나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것은 나도 이 부분은 나도 반대를 해요. 이 김원희 선생님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봅시다. 3번 하는 거죠. 3번 3의 경우는 이의 경우가 낙태 금지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낙태 금지가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굉장히 논리적인 정합성을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아가 인간인 것으로 결론 내려진 시점 이후에는 임신부의 기분이나 선호도에 따라 낙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건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누가 아니 어떤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싫어 귀찮아 그것만 가지고 낙태를 하나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어떤 아무리 철없고 속없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 어떤 뭐 하여튼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려고 보죠. 몸의 건강도 해치고 정신적 어떤 정서적 건강도 나빠지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철저하게 피임을 할 것이 필요해요. 아무리 어떤 격정적인 그런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되죠. 영화를 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사후피임약 같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떤가요? 조금 난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죠. 그 정확도라든가 이게 좀 근데 그런 약 자체가 여성의 몸에 건강에 굉장히 뭐 그렇게 부정적일 거예요. 아마 그럴 거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인간임의 그러니까 인간임,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인가 이제 시점 기준, 뭐 철학적 기준, 생물학적 기준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논변을 펼치고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뇌활동 기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심폐사보다는 뇌사를 인간의 진정한 죽음의 기준으로 볼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보다는 뇌사를 인간의 죽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뇌가 멈추었을 때는 그걸 회복시키거나 대체할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즉 뇌가 죽으면 인간의 생명은 가망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 역관계로 되면 내가 활동을 시작한다면 인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어떤 경우든 그 생명을 이렇게 해치는 것, 즉 낙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윤리학 8권 1호에 실린 김우주 선생의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뇌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형성되는 시점이 태아가 사람으로서 생명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권, 그러니까 낙태는 다시 이야기하면 생명권, 태아의 생명권의 문제와 이제 여성의 어떤 기본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무분별한 낙태는 당연히 옳지 않지만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그 어떤 모성의 건강에도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이는 그런 측면에서도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가 철학과 윤리도 매우 중요한 이걸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어떤 그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런 논의도 매우 공소하다.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하여튼 15주까지 비대면 수업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